전산회계 1급 개정과목 1론 2번째 부채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부채에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별됩니다.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지급해야 한 채무로서 단기부채라고도 합니다.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유동성 장기부채가 있습니다.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지급해야 하는 채무로서 장기부채라고 합니다. 장기차입금, 사채, 임대보증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습니다. 유동부채에 대한 개정과목을 설명합니다. 단기차입금, 1년 이내에 상환할 목적으로 돈을 빌렸을 때 지급어음, 상품 및 원재료를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을 때 외상매입금은 상품 및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였을 때 미지급금은 상품 및 원재료 이외의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카드로 결제했을 때 처리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상품 및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약속어음을 발행하다. 역시 상품 및 원재료가 아니죠. 그래서 차변에 비품, 대변에 미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선수금을 상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먼저 받으면 1번 상품 1000원을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원을 현금으로 받다. 매출하기로 계약한 건 분개가 없다 그랬습니다. 계약금을 현금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100원, 대변에 선수금 100원. 상품을 1000원에 매출하고 앞서 받은 계약금 100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받다. 대변에 상품 매출 1000원이 되고 차변에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현금 900원이 증가하는 겁니다. 상품권 600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상품권을 매출하는 것은 상품을 매출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선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현금 600원, 대변에 선수금 600원. 상품을 1000원에 매출하고 상품권 600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받다. 이런 경우 대변에 상품 매출 1000원, 차변에 상품권 받은 건 선수금 600원이 되고 잔액 400원은 현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예수금, 급여 등 지급 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을 원천 징수하여 당분간 맡아둔 돈을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급여 총 지급액 1000원 중 소득세 50원과 4대 보험료 50원을 차감한 잔액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에 급여가 1000원이 되고 소득세 50원, 4대 보험료 50원 포함해서 100원이죠. 대변에 예수금 100원, 그리고 현금 900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 1000원 중 원천소득세 33원을 차감한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직원 교육에 대한 강사료는 교육훈련비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원천소득세는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현금 지급했습니다. 미지급비용, 단기에 발생된 비용인데 결산 시까지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결산 정리분개입니다. 임차료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에 임차료 10,000원, 대변에 현금 10,000원. 결산 시 임차료 미지급분 2,000원을 계상하다. 차변에 임차료 2,000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2,000원입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대변에 현금이 되고 지급하지 못했을 때는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선수수익, 현금으로 받은 수익 중 차기에 속하는 수익으로서 역시 결산 정리분개입니다.
임대료 1년분 12,000원을 현금으로 받다. 차변에 현금 12,000원, 대변에 임대료 12,000원. 결산 시 임대료 차기분 2,000원을 계상하다. 그러니까 12,000원 중에서 10,000원은 단기분이고 2,000원은 차기분이죠. 그래서 내년도 임대료는 수익에서 감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임대료라는 수익을 감소를 시키고 대변엔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를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유동성 장기부채. 장기 차입금 중 상환기간이 내년에 도달하는 장기부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 200원을 5년 후 상환하기로 하고 빌려왔을 때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장기 차입금이 됩니다. 이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입니다. 결산 시 장기 차입금 중 상환기간이 내년에 도래하는 금액이 200원이다. 이런 경우는 이 장기 차입금이 내년에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유동부채로 변경돼야 되는 것입니다. 비유동부채 개정과목 설명입니다. 장기 차입금. 1년 이후에 상환할 목적으로 돈을 빌려올 때 주로 차용증을 발행합니다. 사채는 주식회사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개인은 차용증을 발행하지만 기업은 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액면 10,000원의 사채를 9,500원에 할인 발행하고 보통 예금하다. 사채를 할인 발행했습니다.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이유는 어떤 경우냐면은 사채 이자율하고 그리고 유효 이자율이 있는데 사채 이자율이 연 4%고 유효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연 6%라고 한다면 사채를 발행해도 누가 우리 회사 사채를 사질 않겠죠. 이럴 때 사채를 할인 발행합니다. 그래서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사채 이자의 선이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일단 대변엔 사채 액면가제로 적고 차변의 보통 예금은 발행가대로 적습니다. 그 차익이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습니다. 결산 시 사채이자 8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단기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100원이다. 사채이자 지급했으니까 이자 비용 800원, 현금 800원이 되고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선이자라 했죠. 그래서 상환 기간 동안에 이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 100원, 대변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0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건물을 임대하여 주고 보증금을 받을 때 처리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임직원이 회사 퇴직 시 지급해야 될 퇴직금 추산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결산 시 퇴직금 추산액은 500원이다. 그러면 결산 때 이 퇴직금 추산액만큼을 비용 처리합니다. 차변에 퇴직급여 500원, 대변엔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원. 2010년 12월 31일 결산 시 퇴직금 추산액은 900원이다. 종업원에게 줄 퇴직금이 900원인데 위에 500원이 있었죠. 500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400원만 비용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퇴직급여 400원, 대변엔 퇴직급여 충당부채 400원, 추가 설정액은 400원이 되는 겁니다. 2011년 4월 2일 퇴직금 2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변에 현금 200원이 되고 대변에 현금 200원 쓰고 차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없어져야 되겠죠. 900원이 있으니까 200원만 부채를 감소시키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200원. 2011년 8월 3일 퇴직금 8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변에 현금 800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확인했더니 900원에서 200원이 빠지면 700원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700원이 감소가 되는 거고, 모자르는 부분은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2011년 12월 31일 결산 시 퇴직금 추산액은 700원이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없지요. 그래서 차변의 퇴직급여 700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700원이 되는 겁니다. 퇴직연금 회계 처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이 있고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을 회사가 관리하는 제도로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을 근로자 개인 명의로 하여 적립하는 제도로서 퇴직급여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12월 31일 기말 결산 시 퇴직급여 추산액은 만원이다. 확정급여형일 때는 차변의 퇴직급여 만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만원, 확정기여일 때는 분개가 없습니다. 12월 31일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현금 만원을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다. 확정급여형일 때는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만원, 대변의 현금 만원, 확정기여일 때는 퇴직급여 만원, 현금 만원이 됩니다. 종업원이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 6천원을 지급하다. 이런 경우 확정급여형일 때는 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었죠.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감소를 시킵니다. 퇴직금을 준 만큼.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6천원이 되고, 또 대변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있었죠.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감소를 시킵니다. 역시 6천원을. 그러나 확정기여형은 분개가 없습니다.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퇴직급여 현금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이상으로 부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